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을 하면서 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합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뉴질랜드 정부는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면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 전용이 가능한 상품과 기술을 홍콩에 수출할 때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고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안내문에 홍콩 보안법으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대응책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법 규범의 원칙을 약화하고 일국 양제트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한 약속에 반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뉴질랜드의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서 뉴질랜드까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함에 따라서 이 상호 정보 공유 동맹을 맺고 있는 5개 나라인 파이브 아이즈가 모두 홍콩과의 사법 공조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각각 맺은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제 하루 종일 좀 이슈가 많이 된 소식입니다. 한국자생식물원이 지난 6월에 재개장을 하면서 공개한 한 조형물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형물의 이름이 영원한 속죄고요. 그러니까 이 조형물을 보고 일본 측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에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은 남성의 모습을 한 조형물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 자비를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한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죄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지칭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몇몇 언론들이 영원한 속죄라고 이름 붙은 이 조형물을 이른바 아베 사죄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매체들도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일자 김 원장은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은 없으며 제막식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철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실제로 아베 총리와 닮지도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소장물에 대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심화되고 있는 갈등이 헬륨으로까지 옮겨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헬륨이라는 것은 로켓 등 첨단 제품 용접을 할 때 금속을 보호하거나 또 컴퓨터 칩을 생산할 때 초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끓는 점이 낮아서 냉각제로 주로 사용되고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천연가스의 부산물로 추출하기 때문에 헬륨 농도가 높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 헬륨 매장량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이 대량의 헬륨을 미국이라든지 미국 소유의 제3국 공장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 의존도가 높은 헬륨을 중국이 독자 생산하기 위해서 닝샤 후이족 자치구 옌치에 대형 공장을 지어서 지난 2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중국 과학원 물리화학연구소가 중국 천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상당량의 헬륨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서 생산 시설을 만든 건데요. 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헬륨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면서 최근 무역 전쟁 등 미중 갈등이 헬륨 가격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연간 헬륨 소비량이 4,300톤인데 비해서
이 공장의 생산량은 연간 20톤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농도 역시 미국산보다 떨어져서 앞으로도 여러 개의 헬륨 공장이 중국 내에 들어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공장 추가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국의 헬륨 자립까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한 해 10,000톤의 히토리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중 80%가 중국산이어서 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의 히토리 공급을 끊을 경우 미국은 헬륨 수출 금지로 보복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의 한 청소년 환경 운동가가 지금 뭐 스웨덴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소년 환경 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에 비유되는 이 청소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중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서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중국 남부 구일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림인데요. 네. 여기 출신의 하위오우라는 학생입니다.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인 툰베리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지난해 구일인 관청 앞에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빼먹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시민파업에 동참해달라는 포스터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이 당시 학교가 정부 당국과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오후에 재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학교를 퇴학당한 건데요. 이렇게 학교를 퇴학당하고 지역 공항국에서 신문까지 받았지만 계속해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오후는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물리칠 백신은 개발할 수 있지만 기후 비상사태를 위한 백신은 없다면서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구는 전 세계의 18%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7%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청년들은 이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식 있는 용감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